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서운합니다.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 어디에도 말 못하셨을 겁니다. 자식 욕하는 부모처럼 보일까봐 속으로만 삼키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꺼내도 됩니다. 함께 그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뜻밖의 곳에서 시작됩니다. 얼마 전 유튜브 영상 하나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야기였는데 그 안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는 먼저 자식을 버린 부모다. 이 댓글에 좋아요가 500개 넘게 달렸습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서운함은 자식에게도 아픈 상처가 있었다는 증거다. 그리고 이런 말도요. 자기 삶이 없으니 자식들에게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다. 이 말들이 아프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댓글을 쓴 분들은 나쁜 자식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올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도 억울하셨을 겁니다. 자식 잘 키워보려고 열심히 살았고 자식 앞길 막을까봐 말 한마디도 조심했고 내 몸이 아파도 내색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졌는데 자식은 바쁘다는 말만 하고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냐고 속이 쓰리셨을 겁니다. 그 마음 틀리지 않습니다. 서운한 게 당연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힘들었던 것처럼 자식들도 지금 자기 방식으로 힘들고 있습니다. 집 한 칸 마련하는 것도,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직장을 지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시대입니다. 각자의 시대에 각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든 이 시대를 서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힘든 사이에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집착하는 건가? 이 둘은 느낌이 비슷하지만 향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다 큰 자식이 내 마음처럼 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은 집착입니다. 사랑은 자식을 향하고 집착은 나를 향합니다. 앞서 읽어드린 댓글 기억하시나요? 자기 삶이 없으니 자식들에게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다. 내 안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자식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그 무게를 자식은 사랑이 아니라 짐으로 느낍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리가 좋은 걸까요? 동양 철학에는 불엄불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서로의 온기가 닿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서로를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는 가장 따뜻한 거리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인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나처럼 아끼되 상대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 부모와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 각자의 삶을 서로 인정하는 것.
그 공간에서 비로소 존중이 꽃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자식이 멀어지는 걸까요? 세 가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을 존중하지 않는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말이 다 맞아. 너는 아직 몰라. 이 두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식을 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내 희생의 대상 또는 내 뜻을 따라야 할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자식은 부모 곁에서 빚진 사람이 되고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다며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들으실수록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들여다볼게요. 두 번째, 자식과 멀어지는 이유는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댓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자기 딸이니 함부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는 더 깊이 남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요.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 그것이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자식과 멀어지는 이유는 자기 삶이 없이 자식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너만 보고 살았어. 너밖에 없어. 이 말이 자식에게는 가장 무거운 말이 된다고요.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할수록 내 삶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나쁜 부모여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삶을 먼저 가꾸세요. 내 안에 빛이 있어야 자식을 밝힐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 만나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곳, 그런 삶을 사는 부모 곁에 자식은 오히려 더 오고 싶어 합니다. 둘째, 성인이 된 자식을 한 인격체로 대하세요. 자식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보세요. 조언은 자식이 요청할 때만 합니다. 그 선 하나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셋째, 사과할 수 있는 부모가 되세요. 한 댓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작 부모는 어떤 상처를 줬는지 모르고 인정도 하지 않는다. 이 말에 공감하는 자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바라는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하나가 수십 년의 거리를 좁힙니다. 사과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본 날이 며칠이나 되시나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빠로 수십 년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오늘만큼은 그 이름을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이 챙겨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누군가 알아줄 때까지 참지도 마세요.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웃고 하고 싶은 것 하며 환하게 사는 것. 부모님이 그렇게 살 때 자식은 가장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희생한 부모가 아니라
행복한 부모입니다. 어버이날 자식에게 받는 카네이션보다 오늘 나 자신에게 먼저 꽃 한 송이를 건네보세요. 내가 먼저 온전해질 때 자식과의 거리도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자리에서 존중이 꽃피고 사랑이 오래 머뭅니다. 그 편안해진 거리 사이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지금까지 미연의 마음 공부였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